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저는 방구석에서 좋은 중고차를 선별하는 방법을 옛날부터 안내하고 있었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자동차를 고르는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중고차 전문가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그냥 온라인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만 갖고 선별해도 충분히 좋은 차를 유의미한 확률 범위 이내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사실 어쩔 수는 없어요. 단 우리가 감가 쳐맞은 중고차를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고 확률을 충분히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서 약간의 실패 가능성은 있지만 기대값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1000만원 이상의 사고 내역이 있는 차량 혹은 성능 기록부상 뼈다구를 먹은 차량, 이런 차량을 구입해도 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기본적으로 쭉 봐오신 분들은 이런 차량을 굳이 매입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차량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대한민국 언어 영역 평균 등급이 5등급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영상의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 댓글에 저런 차들 절대로 사면 안 된다 라고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저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도 추천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굳이 고른다면 그 중에서 살만한 차가 있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왜 하느냐 하면 중고차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사실은 이제 뼈다구가 아닙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매수하는 사람은 가격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뼈다구를 먹은 차량이라고 해도, 차량의 상태가 좀 안 좋다라고 해도 가격이 정말 메리트가 있다면 이 차량을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댓글로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심지어는 30만 킬로 뛴 택시 부활 차량 매수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추천을 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추천 못합니다. 당연히 추천 못하지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사실 왜 그럴까요? 대단히 가격에 민감하니까 그런 차량 중에서 고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가격에 민감한 거죠. 근데 실제로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소비자들이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사실은 또 문제없이 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세상에 공짜는 없죠. 하이 리스크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차량도 분명히 하이 리스크입니다. 저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추천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한번 그 중에서 한번 옥석을 가려보겠다는 겁니다. 이 차량은 현재 판매 중인 차량이고 제가 추천하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자이크를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차량은 BMW 428 M 스포츠 쿠페이고요. 자, 이 차량은 2016년 10월 29일 1,581만원, 1,600만원짜리 사고가 났습니다. 자,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문제 있고 뼈다구 문제 있습니다. 자, 인사이드 패널을 먹었어요. 이런 차량은 기본적으로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추천을 안 하는 차량입니다. 사실은 사면 안 되는 차량이라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를 사도 되냐?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사진 않을 건데요. 이 차는 사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차는 내가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사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전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뼈다구 먹은 차량은 기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지만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뼈다구 먹은 차량이 정말 제대로 잘 고쳐졌냐에 대해서는 사실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는 알 방법이 없거든요. 저는 전문가니까 알 방법이 없어요. 이런 차는. 근데 진짜 선수들, 중고차 딜러들은 사실 이런 차량 잘 매입해서 저렴하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너무 있잖아요. 이런 차량만 매입해서 잘 타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선수들은요. 하지만 저 같은 전문가는 절대로 매입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방구석에서 이런 차량을 고민한다면 매입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차량은 2015년도 2월 27일에 최초 출고됐고요. 사고가 2016년 10월에 났습니다. 차량을 출고하고 1년 반 정도 타다가 났습니다. 빨간 스포츠카 투도 차량을 타고서는 이제 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제대로 때려 박은 겁니다. 때려 박았는데 추정컨대 오른쪽 인사이드 패널 먹은 거 보니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가 가드레일을 박은 것 같아요. 꽤나 세게 박아서 인사이드 패널 다 먹고 앞에 다 먹어서 이 정도 수리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차량의
원식이 있었으면 아마 전선 사고일 텐데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선이 안 되고 차량이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어쨌든 수리를 했고요. 자, 그래서 2016년 10월 29일에 사고가 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4년을 이 차주가 계속 운행을 했습니다. 자, 전제가 있는데 뼈다구를 먹어도 사실 잘 고치면요, 뭐 강성이나 이런 게 100% 정상화되진 않지만 사실 제대로 잘 수리하면 타는데 또 별 문제가 없기는 없어요. 사실 단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알 방법이 없는데 이런 차는 이 당시 사고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중고차 딜러가 아니고 당시 이 사고를 냈던 이 차주고요. 이 차주가 이 차량을 수리를 해서 무려 4년 동안이나 계속 탔습니다. 말하자면 실제 로드에서 베타 테스터 역할을 한 거예요. 4년 동안. 머리가 달려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차가 비록 큰 사고가 나고 뼈다구를 먹었지만 이 차주가 이 차량을 고쳐서 4년 동안 타다 팔았으면 타는데 그렇게 별 문제는 없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추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차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지 않을까. 정말 1000만 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이 차량을 하이 리스크로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차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 차량은 쉐보레 뉴 말리부 1.5 터보고요. 보험 이력에 보면 2019년 4월 7일에 1300만원짜리 사고가 있었고요. 사실 국산차가 1300만원짜리 사고면 진짜 큰 사고입니다. 2019년 4월 7일에 사고가 있었는데 타차 가해를 보시면 2019년 4월 7일에 타차는 2200만원어치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가 제대로 박았고요. 성능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양쪽 팬더 교환이 있고 본네트 교환이 있고 프론트 패널 먹었습니다. 실제로 인사이드 패널까지는 먹지 않았다고 나왔는데 이거를 정말 믿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사실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가서 봐야 될 수 있고요. 성능 기록부를 우리가 이제 또 100% 믿을 수는 없죠. 외판의 교환은 저는 잘 믿는데 뼈다구는 조금 애매한 영역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차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험 이력을 다시 볼게요. 2019년 4월 7일 날 사고가 났고 2019년 6월 4일에 2달 만에 명의 변경이 있습니다. 차 사고가 크게 났으니까 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거고요. 이 당시에 사고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 당시에 사고를 낸 차주인데 이 차를 그냥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는 좋게 보진 않습니다. 이런 차는 좋게 보진 않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사실 성능 기록부상 뼈다구를 먹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차주가 이 차량을 계속 운행했냐 안 했느냐를 저는 더 중요하게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차는 저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방구석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한 대만 더 보겠습니다. 골프 7세대인데요. 보험 이력을 보겠습니다. 보험 이력을 보시면 2017년 1월 달에 1600만원짜리 사고가 있습니다. 자, 1600만원이면 사고가 꽤 큽니다. 2017년도 1월 달에 사고가 있고 2017년도 5월 달에 4개월 뒤에 명의 변경이 생깁니다. 상사로 넘어갔고 2017년 5월 22일 날 두 번째 소유주가 차량을 매입했고 두 번째 소유주는 아마도 닥신TV를 보지 않는 사람일 것으로 강하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주는 3년 동안 잘 탔습니다. 그래서 괜찮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닥신TV 보지 않는 사람이 이 차량을 매입해서 3년 동안 탄 거는 의미 있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저 같으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사고를 냈던 차주가 이 사고 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사고 내고 몇 달 만에 차량을 던졌으니까요. 이 두 번째 소유주는 그냥 차량을 구입해서 그냥 이상하네 하면서 타고 다녔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가 이상하게 왜 이렇게 고장이 나지?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고 있겠죠. 절대로 중고차 다시는 사지 마라. 수리비만 미친 듯이 깨진다. 이러면서 전파하고 다닐 겁니다. 호구는 자기가 호구인 걸 모르거든요. 한 대만 더 볼게요. 이 차도 골프입니다. 보험 처리 내역을 보시면 2015년도 8월 2일에 970만원짜리 사고가 있고요. 2017년도 3월에도 540만원짜리 사고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좀 다 큰데 뭐 500만원은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900만원을 기준으로 2015년도 5월입니다. 명의 변경이 없었습니다. 2014년도 11월에 출고해서 900만원, 500만원 사고가 있었지만 계속 탔습니다. 성능 기록부 한번 볼게요. 자, 외판은 뭐 난리가 났는데 뼈다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뼈다구 문제 없는 걸 우리가 진짜 믿을 순 없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냥 이 차량을 계속 타왔다는 거거든요. 그 사고가
최근에 났다면 모르겠지만 이 큰 사고들이 2015년도, 2017년도 3년 전, 5년 전에 났던 사고들이고 그 이후로 계속 이 차주가 운행을 했다는 걸로 보건데 사실은 이게 제일 정확한 거거든요. 이거 별 문제 없나 본데 싶은 추론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제값 주고는 안 삽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면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는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댓글에 이런 차량 절대 사지 마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도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거 몇 푼 아끼지 말고 돈 더 주고 제대로 된 차 사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격에 대한 민감도, 가성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본인 기준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차량을 관심 갖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거든요. 오늘은 저도 이런 차량을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차량을 구입해도 되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하나의 시각을 좀 보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방구석에서 판단하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과학입니다. 100%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유의미한 추론입니다. 리스크는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